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불의 고리라고 들어보셨나요? 환태평양 지진 화산대를 불의 고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곳의 간접 영향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은 지진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서효정 기자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이 영상은 부산에서 발생한 지진동의 SNS 제보 영상입니다. 진주 지역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컵이 떨어져서 지진인 걸 느끼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로 책상 밑으로 들어갔어요. 이 지진동은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0 이상 지진의 여파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선 건물 외벽에 금이 가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나서 건물도 많이 흔들렸고 지진이 난 후에 벽에 금까지 가서 살기가 좀 무서워요. 우리 대학 건물도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대학 내 건물은 약 190개, 이 중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12개에 불과하며 오래된 건물들은 내진 보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내진 보강을 일시에 하면은 좋은데 그때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걸 추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 그때 내진 보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이제 겸해서. 또 우리 대학은 1년에 4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과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의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는 19일 인문대학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의실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엔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건물 밖에서 지진이 났다면 운동장이나 주변에 건물이 없는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시 지진이 났을 경우엔 가까운 층에 내려 비상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GNU 뉴스 서효정입니다. 경남 고성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되돌아온 이번 엑스포는 볼거리가 더욱 풍족해졌다고 하는데요. 마치 공룡이 살아 숨쉬는 듯한 현장을 조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공룡이 몸을 움직입니다. 처음엔 공룡을 보고 놀라서 우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내 공룡을 만져도 보고 위에 올라타서 놀기도 합니다. 책이나 영화 속에서나 봤던 공룡이 눈앞에 보이자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는 지난 4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73일간 진행됩니다. 공룡 엑스포는 2006년부터 3년마다 개최되어 올해로 4번째입니다. 이번 행사는 희망의 빛, 공룡, 이순신 이렇게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룡과 춤추는 홀로그램 영상, 모성애를 주제로 한 4D 영상, 미래의 공룡과 인간이 공존하는 다이노피아를 꿈꾸는 5D 영상과 같은 영상 전시관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공룡 엑스포는 어린이 관람객이 전체 관람객의 45%를 차지할 만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축제입니다. 방송에서 매체에서만 보던 걸 이렇게 와서 보니까 기대도 되고 궁금도 하고 우리 아들이 공룡을 되게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건데 직접 보고 만져보고 체험한다니까. 이번 엑스포는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 라는 주제로 처음으로 야간 개장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가족, 연인들과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두워지자 소주병, 맥주캔 등으로 만든 친환경 공룡들도 그 자태를 뽐냅니다. 엑스포는 빛 테마를 도입해서 상시 야간 개장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주 목객층인 어린이는 물론이고 목객층을 가족, 연인들까지 또는 친구들까지 확대했다는 점이. 어린이날에는 7만 7천여 명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고성군에서는 폐막식까지 목표 관람객 180만 명을 무난히 넘기며 성공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곳, 상상 속의 공룡이 살아 숨쉬는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현장에서 GNU 뉴스 조서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겪어 다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 자체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연아 기자, 어떤 보험인가요? 네, 경영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 수업을 듣다가 혹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 학생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입학을 앞둔 신입생까지도 모두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강의를 듣는 중에 다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어떠한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의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교육기관, 즉 본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행사지만 우리 대학과 관련된 경우라면 이때 발생하는 사고까지도 배상해줍니다. 예를 들면 교생 실습이나 현장 실습 과정에서 겪는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하교 시 발생하는 사고도 배상해줍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치료비가 100만 원 이상이 된다거나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들 경우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금액까지 배상해 주는 건가요? 네, 1인이 한 사고당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 한도액인 200만 원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고를 당하고 치료를 다 받고 와서 돈을 청구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거겠군요. 네,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강의실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던 중 넘어져서 발목에 인대가 늘어났다고 합시다.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영수증과 필요한 서류를 챙겨 학생이 속한 단과대학의 행정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검토된 서류는 대학 본부의 학생과로 전달되고 보험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보상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작은 사고까지 보상해주면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밖에서 사고가 났는데 학교 안에서 다쳤다고 돈을 받아가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막기 위한 방법도 있는 건가요? 네, 애초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서류도 단과대학으로 제출하며 그 단과대 학장의 직인을 받아야만 그 서류가 본부로 전달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사고 경위를 적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부실할 경우 보험사에서 나와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악용해 보험금을 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치료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배상되는 건가요? 네, 보상을 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받는 치료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네, 교통사고와 오토바이 사고는 가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따로 배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또 술에 취해서 혹은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학교 대표로 등록된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 발생한 사고 역시 보상받을 수 없는데요. 운동선수는 다칠 위험이 큰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은 학습과 관련된 활동이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생한 사고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보험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 잊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대학교는 5월 13일 오전 대학본부에서 제8회 명예교수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명예교수의 날은 대학과 인류 발전, 학문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명예교수의 삶과 학문을 기리고 후배 교수와 교직원들이 서로 화합하는 날로 명예교수의 날은 경상대 개교 60주년인 2008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뒤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2014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미국 피츠버그 주립대학교와 상호 교류 20년 만에 교류 인원이 521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대학교 대외협력본부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피츠버그 주립대와의 교류 프로그램에 의해 올해까지 경상대 학생 135명을 피츠버그 주립대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교환학생 6명과 발전기금 지원 5명 등 11명을 파견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대학의 연구 역량과 국제화 지수를 제고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12일 동안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미래 농산업 발전 전망을 주제로 제2회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출강하고 있는 조구호 박사가
남북 분단의 벽을 허물기 위해 문학적 노력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 분단소설 연구를 펴냈습니다. 책은 1부 분단소설과 지역성, 2부 분단소설 작가 작품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진주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창단한 경상 오페라단이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5월 14일부터 이틀간 경남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했습니다. 경상 오페라 합창단은 이번 공연을 위해 2016년 4월 창단됐으며 합창단원에는 경상대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원 등 모두 12명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스파클이 지난 12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도박문제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스파클은 스스로 파멸하는 클릭 한 방의 줄임말로 도박 중독 문제가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사행성 게임 체험, OX 퀴즈, 도박 중독 예방 동영상 시청 등을 진행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아무렇지 않게 버려진 쓰레기들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세 발자국만 더 가면 버릴 수 있는 쓰레기들. 당신의 세 발자국은 어디를 향해 계신가요? 창작가 문화입니다. 여러분은 인문학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면 참 어렵게만 느껴지던 학문인데요. 다시 바라보면 인문학은 나 자신, 바로 인간에 대한 학문입니다.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도 그 인문학 감성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번 창작가 문화는 영화에서 인문학을 만나봤습니다.
5월을 순 우리말로 나타내면 마음이 푸른 모든 이의 달이라는 의미로 푸른 달이라고 합니다. 푸른 마음으로 상쾌하게 푸른 달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